이 전도 과정이 뭐냐면 전도란 뉴런 내의 흥분의 이동입니다. 뉴런 내의 흥분의 이동. 그러니까 우리 몸이 되게 뭐 생명체니까 되게 신비롭고 막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막 신비롭고 신이 창조한 어떤 창조물. 그래서 기계와는 좀 다른 막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공부를 하고 알면 알수록 기계하고 사람은 똑같아. 정말 똑같아. 시스템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손을 올리고 싶어. 팔을 들어 올리고 싶다고. 그런데 들어 올려줬죠. 되게 신기해. 내가 움직이고 싶은 대로 움직여. 너무 신기해. 근데 나는 아무런 의지가 없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나는 의식하지 않아도 움직이려면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되게 신기하다고. 근데 이게 되게 생명체만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 같은데 실제로는 기계하고 똑같아. 내가 만약에 로봇을 만들었어. 로봇을 만든 다음에 기계에 팔을 올리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리모컨을 눌러주면 되죠. 리모컨을 눌러주게 되면 팔이 정이 작동해서 쭉 올라갈 거예요. 그거랑 우리랑 똑같아. 그럼 내가 팔을 올리려면 신호를 줘야죠. 팔을 들어 올려라 라고 신호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신호를 전달해주는 그 세포가 뭐야? 바로 뉴런인 거야. 그러면 명령의 주체가 누구냐? 중추신경계야. 따라서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 모든 근육은 신호를 받아야지만 움직여. 그런 체계를 좀 이해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뉴런의 종류가 감각 뉴런, 연합 뉴런, 운동 뉴런이 있어서 각각의 역할에 맞춰서 신호를 옮겨주고 있다고.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 흥분이 뭐게? 흥분. 뭐 이런 흥분은 아니죠. 뭐 열받은 그런 흥분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팔을 들어 올려라 라고 하면 신호를 전달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신호가 바로 흥분의 형태로 이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호가 전달될 때 그 뉴런들이 막전이가 변하면서 흥분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 흥분은 바로 신호라고 대체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다고요. 따라서 뉴런 내에서의 신호의 이동을 바로 전도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이 전도 과정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아웃라인을 좀 잡아줄게. 전도 과정은 그다음 밑에서 자세하게 좀 쓸 거야. 전도 과정은 분국, 탈분국, 재분국 과정으로 나뉘는데 분국, 탈분국, 재분국 과정으로 나뉘는데 이 분국, 탈분국, 이 재분국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한 지점에서 시간에 따른 막전이의 변화 과정이에요. 막전이의 변화 과정이다. 이게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어떻게 착각하면 안 되냐면 이 전도 분국, 탈분국, 재분국이 뉴런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자극을 줬어. 이게 자극을 주면 이 부분이 분국이고 이 부분이 탈분국이고 이 부분이 재분국이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분국, 탈분국, 재분국이 아니라 요 놈이 아니라 이 지점에서 시간에 따라서 분국이었다가 자극을 받으면 탈분국으로 바뀌고 탈분국이었다가 재분국으로 바뀐다고요. 이 과정을 얘기하는 거라고. 한 지점, 자극을 받은 그 지점이 분국이었다가 자극을 받으면 탈분국, 재분국으로 바뀐다고. 알겠죠? 그 과정을 얘기한 거고. 그러면 다른 지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지점도 다 분국 상태야. 분국, 다 분국이었어요. 쓰기 귀찮아. 분국이었어. 됐어요? 이런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이게 탈분국이었던 게 얘는 재분국으로 바뀌어? 그럼 재분국으로 바뀌면서 얘는 탈분국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 흥분이 이쪽으로 옮겨갔죠. 알겠죠? 시간이 더 지나면 얘는 다시 분국으로 바뀌고 얘는 재분국으로 바뀌고 얘가 탈분국되는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바뀌는 과정이 바로 전도 과정이야. 그래서 흥분하면서 이렇게 옮겨간다고요. 알겠죠? 탈분국되는 거 바로 흥분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바뀌는 과정이 바로 전도 과정이다. 자, 이런 체계 없이 그냥 이 과정만 배우니까 애들이
문제 응용할 때 좀 헷갈려해.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분국이란 이 각각의 분국, 탈분국, 재분국의 정의, 그 다음에 과정, 어떤 과정에 의해서 나타나는, 왜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지 과정, 그 다음에 막전의 그래프, 그 다음에 특징, 이렇게 네 가지를 정리해 줄 거야. 각 단계마다. 자, 분국의 정의는 뭐냐면 자극의 세기가 0일 때, 자, 자극의 세기가 0일 때, 자극이 아무것도 없을 때, 자극이 없을 때, 외부와 내부 사이에, 자, 외부는 플러스 막전이, 내부는 마이너스 막전이, 자, 외부는 플러스, 내부는 마이너스 막전이로 이렇게 극이 나뉘는 현상을 분국이라고 합니다. 나뉘는 현상. 자, 극이 나뉘는 현상을 분국이라고 한다. 자, 근데 이때 내부에 형성되는 마이너스 막전이를, 이 마이너스 막전이가 마이너스 70mV로 형성되는데, 근데 이 마이너스 70mV가 자극의 세기가 0일 때 발생하죠. 아무런 자극이 없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70이 형성되는 이 막전이를 쉬고 있을 때 나타난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름을 휴지막전이라고 합니다. 휴지막전이 또는 휴지전이 같은 말라고 이름을 붙인다. 자, 그럼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 분국이 나타나냐면 과정,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펌프,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펌프에 의해 3개의 나트륨은 유출되고, 나트륨 3개는 빼고, 바깥쪽으로 빼고, 2개의 칼륨은 유입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나트륨은 3개를 빼고 칼륨을 2개를 들어오면 안쪽에 양이온의 숫자가 많아져요, 적어져요? 적어지겠죠. 3개 빼고 2개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안쪽에 양이온의 숫자가 줄어들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막전이가 마이너스 형성되는 게 바로 분국이다. 이렇게 돼서 막전이가 마이너스가 형성된다. 마이너스가 형성되는 과정이다. 그래프로 나타내면 자, X축은 시간. 자, 시간이 단위가 너무 짧게 일어나기 때문에 밀리세컨. 1000분의 1초. 이거 MS라고 읽으면 안 돼요. 알겠죠? MS가 아니라 밀리세컨, 1000분의 1초. 그리고 Y축 값은 막전이. 이 막전이 값은 밀리볼트라고 합니다. 1000분의 1볼트. MV라고 읽으면 안 된다. 밀리볼트. 자, 이게 마이너스 70mV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분국 상태예요. 자, 근데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굉장히 신기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거. 이 막전이라고 하는 건 양이온의 숫자에 의해서 결정돼. 자, 근데 안쪽에 마이너스가 70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건 안쪽에 양이온의 숫자가 계속 모자란 형태라는 거지. 근데 우주에 있는 만물은 어떻게 되고 싶어요, 물질들이? 같아지려고 하죠. 농도가 같아지려고 한단 말이죠. 바깥쪽에 양이온이 많고 안쪽에 양이온이 적으면 이 바깥쪽에 양이온들이 어떻게 되고 싶어 해? 들어오고 싶어 한단 말이지. 그러면 정상적인 과정이라면 들어오면서 농도가 같아져야 돼. 그러면 이게 막전이가 어떻게 돼야 돼? 0이 돼야 돼.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 근데 계속 마이너스 70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어떻게 하고 있다는 반증? 양이온을 자꾸 퍼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에너지를 쓰면서. 이 펌프는 능동 수송을 시켜주는 막단 배출이야. 알겠죠? 그래서 들어온 놈들을 다시 퍼내고 있는 거예요. 들어오면 또 퍼내고, 들어오면 또 퍼내고, 계속 퍼내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그래서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건, 농도 차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 바로 능동수송이 일어나고 있다는 반증이다.
능동수송 때문이다. 그래서 붕괴 상태를 형성해주는 가장 주된 요인은 바로 나트륨 칼륨 펌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특징은 좀 빨간색으로 잘 써주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특징에다가 별표. 이 과정, 붕괴 과정에서 형성되는 그 주된 원인인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펌프. 이 펌프가 이 붕괴에서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항상 작용합니다. always 작동한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 항상 작동한다는 거. 그러면 이게 항상 작동하고 있으면 이 나트륨 칼륨 펌프가 나트륨을 3개를 빼고 있죠. 3개를 빼고 있고 칼륨은 2개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3개를 유출시키고 2개를 유입을 시켜주고 있으면 그러면 나트륨 이온의 농도는 외부가 클까요? 내부가 클까요? 중요합니다. 외부, 내부. 다시 펌프의 이동 원리는 확산이야, 능동송이야? 능동송은 어디서 어디로 보내는 거야?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고농도인 곳이 외부야, 내부야? 외부가 고농도라니까요. 이게 어떻게? 항상. 그럼 문제에서 만약에 외부의 나트륨 농도가 낮았다. 그럼 다 개소리예요. 아니면 죽었거나, 능동성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세포거나, 아니면 틀릴 거다. 그 개소리라고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세포는 당연히 달라져요. 농도가 편이 돼요. 왜냐면 퍼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퍼내지 못해요. 그래서 바깥쪽과 안쪽에 나트륨 농도가 비슷해져요. 하지만 살아있다면 무조건 퍼내고 있기 때문에 바깥쪽의 농도가 높아져요. 알겠죠? 항상, 이게 항상이라는 거야, 항상. 붕괴든 탈붕괴든 재붕괴든 항상 성립한다고요. 알겠죠? 자, 그러면 칼륨의 농도는 항상 내부가 높겠죠. 항상. 이게 항상이라는 걸 명심해야 돼, 항상. 따라서 어떤 문제, 어떤 형태든 나트륨이 안쪽이 높다, 그럼 무조건 개소리. 알겠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봐, 이제. 이 붕괴를 이제 벗어나고 싶어. 이 붕괴 상태에서 막전해가 올라가고 싶다고. 올라가고 싶으려면 양이온이 안쪽으로 들어와야 돼, 나가야 돼? 들어와야지.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올 수 있는 그 나트륨 이온은 바깥쪽에 많은 놈이 들어올 수 있겠지. 왜냐면 들어올 때 이 펌프는 펌프에 의해서만 능동성 되는 거야. 이 펌프 말고 나머지는 통로라고 하는 그런 확산이 이용되는 막단 배출이 있어. 막단 배출 중에서 나트륨 통로하고 칼륨 통로는 확산을 시켜주는 막단 배출이야. 그러면 나트륨 통로가 열리게 되면 나트륨은 어떻게 돼? 들어오죠. 무조건 들어오기밖에 안 되죠. 왜냐하면 통로는 확산만 시켜주니까. 알겠죠? 그럼 나트륨은 바깥쪽에 고농도기 때문에 나트륨은 들어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칼륨이 열리면 어떻게 돼? 칼륨 통로가 열리면 칼륨은 나가기만 하죠. 그럼 막전해가 어떻게 돼?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붕괴 상태에서 막전해가 올라가려면 누가 열려야 된다? 나트륨 통로가 열려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탈북이 시작되는 거야. 그 과정을 좀 이해하라고요. 그래서 탈북이 되려면 나트륨 통로가 열려야 되는데 열리되는 그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보자. 두 번째, 탈분국. 탈분국의 정의. 탈분국이란, 자, 이제 자극의 세기가 0이 아닐 때입니다. 자극의 세기가 0이 아닐 때, 즉 자극의 세기가 있을 때, 자극의 세기가 존재할 때, 자극의 세기가 존재할 때, 분국을 벗어나는 현상을 탈분국이라고 합니다. 자, 분국을 벗어나는 현상. 자, 분국에서 벗어나는 현상을 탈분국. 그래서 과정.
나트륨 통로가 열리는 숫자가 증가되면서 나트륨 통로가 한 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막에 나트륨 통로가 되게 많아. 엄청 많아서 이 나트륨 통로가 열리는 숫자가 증가되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나트륨의 투과성이 증가된다라고 합니다. 나트륨의 투과성이 증가되면서 그러면 나트륨은 이 통로를 통해서는 유입만 된다 그랬죠? 바깥쪽에 고농도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나트륨 이온의 유입량이 증가된다. 유입량이 많아지면서 막전이가 상승하는 단계를 탈분국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죠?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보자. 자, x축은 시간, 밀리세컨, y축 값은 막전이, 막전이 다니는 밀리볼트. 자, 이게 마이너스 70을 형성하고 있다가 이거 잘 그려줘야 돼. 좀 더 크게 할까? 마이너스 70mV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는 건 분국. 그 다음에 상승이 되는데, 상승이 될 때 처음부터 확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증가하고, 이 서서히 증가될 때 그때 막전이가 마이너스 50mV고 마이너스 50mV 도달하면 확 증가돼요. 확 증가되고 어디까지 올라가자면 플러스 30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까지를 바로 탈분국이라고 합니다. 30까지 올라간 걸. 그래서 이 30도, 이 플러스 30도 탈분국에 포함됩니다. 꼭대기이긴 하지만 그 다음부터 쭉 내려가거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탈분국이다. 자, 그러면 이 막전이가 계속 갑자기 상승하지 않고 이게 기울기가 다르게 증가되는 이유는 나트륨의 종류가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종류의 나트륨 통로가 있는데 이때 열리는 통로와 급격히 상승할 때 열리는 통로가 좀 다릅니다. 이때 열리는 거하고 급격히 증가될 때 열리는 통로가 종류가 좀 달라. 자, 이제 서서히 증가될 때 열리는 통로는 뭐냐면 자극 의존성 나트륨 통로가 열립니다. 나트륨 통로가 오픈된다. 자, 근데 이게 서서히 증가되는 이유가 나트륨 통로의 양이 많기 때문일까요? 적기 때문일까요? 나트륨 통로의 양이 적기 때문에 조금밖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알겠죠? 나트륨 통로의 양이 적기 때문에 어떤 통로가 자극 의존성 나트륨 통로의 양이 적기 때문에 숫자가 적다. 그래서 다 열려도 조금 이렇게 서서히 증가될 수밖에 없다. 많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자극 의존성 통로의 역할은 뭐냐면 마이너스 50에 도달시켜주는 게 목표야. 왜냐면 마이너스 50에 도달하게 되면 열리는 통로가 또 따로 있으니까. 그게 전위 의존성 나트륨 통로라고 합니다. 전위 의존성 나트륨 통로. 얘네들은 양이 많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열리기 시작하면 나트륨 이온이 우르르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급격히 상승하게 된다. 자, 그래서 올라갔을 때, 많이 들어왔을 때, 전위 의존성 통로가 열려서 나트륨이 많이 들어왔을 때, 쭉 올라갔을 때 마이너스 30에 도달한 그 막전이의 변화량, 이 막전이의 변화량을 활동 전위라고 합니다. 막전의 변화량을 활동 전위라고 한다. 그래서 밑에다가 특징이라고 쓰고 적으시면 돼요. 자, 특징. 자, 그러면 역치 미만의 자극이 왔을 때와 역치 이상의 자극이 왔을 때가 어떻게 다른지. 각각 표로 좀 만들어 줄 겁니다. 표로 탈분국의 여부,
역지 전위의 발생 여부, 활동 전위의 발생 여부, 전도의 여부, 전달의 여부. 자, 역지 미만의 자극이 오면 어떻게 되냐면 역지 미만의 자극이 오더라도 얘는 열려. 이 자극 의존성 나트륨 통로는 역지 미만이든 역지 이상이든 항상 열려. 그래서 올라갑니다. 열리면서 올라갑니다. 하지만 조금 못 미쳐. 완전 다 열리진 않아. 역지 미만일 때는. 그래서 마이너스 50에 도달하지 못하고 떨어져. 그럼 마이너스 50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누가 열리진 않아. 자극 의존성 나트륨 통로가 안 열리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50을 벗어나서 쭉 올라가지는 못한다고요. 어쨌든 분극을 벗어났어, 안 벗어났어? 마이너스 50 근처까지 올라갔으니까 벗어났죠. 탈북은 된 거야. 역지 미만의 자극이 오더라도 탈북은 일어납니다. 좀 벗어났으니까. 하지만 역지 전위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위 의존성 통로가 열리지 않아서 활동 전위가 나타나지 않고, 활동 전위가 나타나지 않다는 얘기는 충분한 양의 나트륨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야. 따라서 옆으로 이동하면서 막전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 그래서 전도 안 되고 전달도 일어나지 않아요. 따라서 역지 미만의 자극을 주게 되면 그 부분만 탈북이 일어나고 옆으로 전도와 전달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뇌까지 도달이 안 돼. 그래서 내가 역지 미만의 자극을 주면 안 들리죠? 반응이 안 일어난 거야, 너네들한테. 왜? 역지 미만의 자극이 오면 그 부분만 활성화되고 옆으로 전도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나는 안 들리는 거예요. 또는 역지 미만의 자극으로 내가 터치를 하게 되면 이 부분만 탈북되지 전도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뇌가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극을 바로 역지 미만의 자극이라고 얘기한다고. 자, 그럼 반대로 역지 이상의 자극이면 당연히 일어나고 얘가 발생한다고요. 이제 그러면 전위 의존성 통로가 열리면서 활동전이 발생하게 되고 충분한 양의 나트륨이 들어왔으니까 옆으로 이제 확산되면서 옆에를 이제 막전이 탈북을 시켜줘. 이러면서 옆으로 전도가 일어날 수 있다고요. 전도 일어나고 마지막에 전달도 일어날 수 있다. 역지 미만과 역지 이상의 차이점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흥분의 전도 속도에 대해서 나와 있니? 재분급. 재분급 빼먹을 뻔했다. 세 번째 재분급. 자, 재분급은 다시 분극을 회복하는 과정을 재분극이라고 합니다. 다시 분극을 회복하는 과정. 그래서 어떤 과정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다시 막전이가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열리는 게 나트륨 통로가 아니라 칼륨 통로여야 되겠죠. 그래서 나트륨 통로는 오픈되는 숫자가 감소한다. 자,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나트륨의 투과성이 감소된다. 자, 그러니까 나트륨 이온의 유입량이 감소가 되겠죠. 유입량은 감소가 되고 오히려 칼륨 통로는 열리는 게 많아져요. 통로는 열리는 게 많아진다. 그래서 칼륨의 투과성이 높아지게 되고 따라서 칼륨은 안쪽에 고른도기 때문에 나간다 그랬죠. 칼륨의 유출량이 많아진다. 그래서 막전이가 감소한다. 이 막전이가 감소하는 단계를 재분극이라고 합니다. 그래프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50, 플러스 30. 마이너스 70은 일정하고 50까지는 서서히 증가, 30까지는 급격히 증가. 이 상태에서 쭉 떨어진다고요. 이제 쭉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70 밑으로 떨어져요. 어디까지? 80까지. 마이너스 80까지 떨어진다. 이 떨어지는 데까지가 바로 재분극이에요. 자, 이 떨어지는 구간을 재분극이라고 한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회복을 해. 다시 이제 마이너스 70을 회복을 하는데, 다시 올라가서 일정해져요. 다시 이제 붕 상태로 돌아가요. 이 부분을, 이 부분이, 재분극이 아니라 원래는 이온의 재배치 구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이 이온의 재배치하고 재분극을, 그냥 같이 써. 그래서 얘네들을 막 이렇게 구분해 주지는 않는다고요. 재분극하고 이온의 재배치를 구분해 주지는 않는다. 그냥 재분극이라고 생각하면 되지만 물어본다면 여기까지만 재분극이야. 알겠죠? 내신에서는 이거 정확하게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이게 구분 안 하지만 그래서 이온의 재배치 구간에서는 어떤 과정에 의해서 나타나냐면 마찬가지 주된 원인이 바로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나트륨 칼륨 펌프에서 다시 마이너스 70을 회복한다. 자, 근데 좀 특이한 그 현상이 나타났어. 어떤 게 특이하냐면, 재분기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70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떨어뜨리는 거죠. 자, 근데 마이너스 70보다 더 떨어졌죠. 너무 과하게 분극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부분, 마이너스 70보다 더 낮은 상태. 이 낮은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과하게 분극이 일어났다. 그래서 과분극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생각해봐. 과분극이라고 하는 건 안쪽에 들어있던 양이온이 처음보다 더 적어진 거죠. 양이온이 많아지면 막준위는 상승하고 양이온이 적어지면 이 막준위가 내려가거든요. 근데 안쪽이 그러면 처음보다 양이온의 숫자가 더 적어진 거니까 마이너스로 내려간 거지. 처음보다 더 밑으로 내려간 거잖아요. 이제 과분극이 일어나는 이유는 첫 번째 칼륨 통로에 칼륨 통로도 우리 나트륨 통로도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자극에 의해서 무조건 열리는 나트륨 통로가 있고 전위에 의해서 열리는 통로가 있는 것처럼 이 칼륨 통로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칼륨 통로 중에 한 종류는 항상 열려 있어. 항상 열려 있는 나트륨 통로가 존재한다고. 그래서 나트륨 통로 중에 일부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항상 오픈. 자, 그러면 분극 때부터 이 칼륨 통로를 통해서 칼륨이 항상 어떻게 되고 있다? 안쪽에 칼륨이 공도니까 일부가 새고 있었던 거죠. 안쪽에 있던 칼륨이 일부가 계속 바깥으로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처음보다 더 적어질 수 있다라는 거. 두 번째, 나트륨 이온과 칼륨의 투과성이 동시에 올라갔다가 동시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적인 차이가 존재하죠. 시간차가 있다. 나트륨의 투과성이 높아졌다가 떨어질 때쯤에서 칼륨 통로의 투과성이 높아지죠. 이런 시간차 때문에 순간적으로 안쪽에 양이온의 숫자가 더 적어지는 구간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주관식 답안지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잘 기억해놔. 수능에서는 잘 안 물어보겠지만 내신 때는 주관식으로도 문제를 물어봅니다. 그냥 단답식으로. 자, 그리고 흥분의 전도 속도. 얘도 시험 봅니다. 세 번째. 번호가 몇 번이니? 5번. 5번 T. 테스트. 뭐 전도 속도에 대해서 나오니까 일단은 전도와 전달을 좀 구분해 줄게요. 다 적어야 돼. 거기는 물음만 답하면 안 되고. 자, 전도하고 전달을 좀 구분해 보자. 자, 전도는 뭐냐면 전도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뉴런 내의 흥분의 이동입니다. 뉴런 내의 흥분의 이동이다. 자, 이거랑 비교해서 전달은 뭐냐면 전달은 뉴런을 벗어나는 흥분의 이동이에요. 뉴런을 벗어나는 흥분의 이동. 그래서 그림으로 전도와 전달을 좀 구분해주면 이 가운데 뉴런에 자극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극받은 이 지점에 나트륨 통로가 열리죠. 어떤 나트륨 통로? 자극 의존성 나트륨 통로가 열릴 거예요. 그러면서 나트륨 일부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막전이가 어디까지 올라가?
50까지 올라가면 전이 의존성 통로가 열리면서 나트륨이 우르르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활동전이가 나타나면 이 들어온 나트륨 이온들이 양쪽으로 확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옆에를 이제 탈북시키기 시작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자기 오게 되면 양방향으로 전도가 일어납니다. 자극받은 지점으로 양방향으로 전도가 일어난다고요. 들어온 나트륨 이온들이 양쪽으로 이동하니까 그 안쪽으로. 알겠죠? 자, 근데 이 왼쪽에 도달한 이 나트륨 이온들이 이쪽으로는 전달이 될 수 없어요. 전달은 파란색으로 하자. 이쪽으로는 전달이 일어날 수 없다. 왜냐면 전달이 되려면 신경 전달 물질이 들어있는 시냅스 소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신경세포체에 들어있는 가지돌기에는 신경 전달 물질이 들어있는 시냅스 소포가 없어. 그래서 이쪽으로 줄 수는 없어. 하지만 반대쪽에 말단에는 시냅스 소포에 의해서 전달이 일어나. 그래서 다음 뉴런의 가지돌기가 받아. 그래서 전달이 일어나게 되고 전달이 일어나면 다음 뉴런이 또 탈북이 되면서 또 그대로 또 전도가 일어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죠? 이 전달은 한 방향으로만 일어나고 전도는 자극 기준 양방향으로 일어나는구나. 이게 바로 특징입니다. 자, 전도는 자극 기준 양방향 이동한다. 양방향으로 쭉 이동하는 건 아니고 전달해서 막혀버려서 한쪽에서 막히고 한쪽으로만 쭉 이동한다고요. 양방향으로 이동하지만 전달은 뉴런의 축삭의 말단에서 다음 뉴런의 가지돌기 쪽으로만 이동한다. 이렇게 일방통행한다. 그래서 전도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전도 속도 영향을 주는 요인. 크게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두 가지. 첫 번째, 마리집의 유무. 두 번째, 축삭의 지름. 축삭의 지름의 크기. 자, 마리집은 있을수록 빠르고요. 마리집이라고 이렇게 겉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세포가 수반세포가 있어요. 지름은 클수록 전속도가 빠르다. 이럴수록 전도 속도는 증가한다. 자, 그리고 흥분의 이동 속도. 속도는 전도하고 전달을 비교하면 누가 빠를까요? 전도하고 전달. 어떻게 알아? 배웠어? 어디서? 통과해서? 미리 선행했다고? 전도가 빠르다. 중3 때도 배웠다고? 중3 내용에 들어있다고? 그건 아니야. 중3 때 배울 텐데 전도? 그러니까 뭐 자세히는 안 배우지만 나오긴 되는데. 그러면 이 전도는 무슨 신호냐면 방금 전에 했다시피 막전이의 변화가 바로 전도죠. 그러니까 전기 신호죠. 전도는 전기 신호. 전달은 동필사 할 건데 전달은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는 거야. 신경 전달 물질도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화학 신호라고 얘기합니다. 얘는 화학 신호예요. 자, 그러니까 전기 신호는 전기를 나타내게 하는, 띄게 하는 그런 입자의 이동인 거고, 얘는 화학 물질의 이동이죠. 당연히 질량이 전기를 띠는 입자가 질량이 더 낮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더 빠르겠죠. 그래서 전기 신호가 화학 신호보다 빠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만약에 같은 어떤 거리를 이동할 때, 시냅스의 숫자가 어떨수록 빠르다. 시냅스라고 하는 건 전달이 일어나는 구간을 바로 시냅스라 그래. 이게 뉴런이 끝나고 나서 또 연결되는 부분을 바로 시냅스라 그래. 자, 그럼 시냅스의 숫자가 어떨수록 빠르다? 적을수록 빠르겠죠. 이거 무슨 글자야 이거?
흥분의 이동 속도는 빠르다. 빠르다는 걸 알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전도 응용. 이 전도 응용은 시험 안 볼 겁니다. 테스트 안 볼 거니까 잘 필기하고 이해하는 데 집중하시면 돼요. 이해하는 데 집중하면 돼. 뉴런 한 개를 예를 들어볼게요. 한 개를 예를 들어보고 이 부분에 자극을 줬고 자극 후 5ms일 때 막전위를 측정한다 치자. 자, 이게 여기가 D1이고 여기가 D2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2cm고 여기는 4cm일 때, 그리고 전도 속도는 2cm/ms이라고 치자. 이런 조건들. 자, 그러면 자, D1 지점과 D2 지점에 도달하는 시간은 몇 초일까요? 여기에 자국 준 다음에 여기 도달하는데 몇 초 걸릴까요? 속도가 1초당 2cm씩 움직이니까 1초 걸리겠죠. 1초 걸릴 거예요. 그럼 D2에 도달하는 시간은 2초겠죠. 자, 근데 자국 준 다음에 몇 초 후에 측정을 했대? 5초. 그러면 도착한 다음에 몇 초가 지나겠어, 이 지점에서? 그쵸. 그러면 지난 시간은 4초겠죠. 그럼 D2일 때는 지난 시간이 3초일 거예요. 이 둘의 합이 바로 경과 시간이죠. 이해됐어요? 자, 그럼 막전이가 변하는 시간은 도달 시간이야, 지난 시간이야? 지난 시간에서 막전이가 변하겠죠. 우리 방금 전에 그렸던 막전이 그래프에서의 그 시간이 바로 이 지난 시간인 거예요. 알겠니? 도달한 다음에 이 지난 시간만큼 변하는 거야. 그럼 막전이가 더 많이 변하는 건 D1 지점이야, D3, D2야? D1이겠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D1은 막전이가 많이 변하고 D3, D2는 조금밖에 안 변한 상태겠죠. 이 그래프상에서 그래서 오른쪽에 위치하는 게 바로 D1이겠지. 이해됐나요? 이 원리만 이용하면 돼. 이 원리만 이해하면 흥분의 이동 문제를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문제 풀 수 있어. 수학적으로. 수학적인 문제가 좀 나오니까. 그래서